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18년 만에 편의점 간 출점 거리를 제한하는 규정이 부활합니다. 과밀 경쟁을 해소하려고 정부가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건데요. 하지만 신규 편의점에만 적용하기로 하자 이미 근접 출점에 피해를 본 매장들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서울 연신내역 인근의 한 골목입니다. 브랜드가 다른 편의점 두 곳이 채 10걸음이 되지 않는 거리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골목에서 먼저 장사를 하던 75살 이범호 씨는 타 브랜드 편의점이 들어서자 출혈 경쟁이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 고객이 앞으로 가기 때문에 고객을 뺏기기 때문에 심적인 고통이 우선 많았고요. 그래서 매출이 한 25% 이상도 빠졌을 때가 있고. 이 씨 같은 점주들이 늘어나자 정부는 업계가 요구해온 출점 제한 거리를 18년 만에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주변 상권의 특성, 유동인구의 수,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신규 출점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기로 한 부분이. 편의점이 이미 있는 곳에는 사실상 100m 이내에 새로운 점포를 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기존의 근접 출점에 피해를 본 점포들에 대한 명시적인 조치가 없어 일부 점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피해본 점주들을 구제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 우리 자율적으로 안 하겠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또 가맹 본점들은 점주들에게 계약 만료 이전에 폐점을 신청해도 위약금을 받지 않겠다는 출구 전략을 약속했지만 점주들은 위약금은 폐점 비용의 10분의 1 수준이라며 본사의 생색내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2분기와 같은 0.6%에 그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국민의 구매력은 조금 나아졌지만 소비 대신 저축하는 경향이 커졌습니다. 그만큼 불안한 미래 때문에 지갑을 닫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박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 실제 구매력을 의미하는 실질 국민 총소득 GNI가 소폭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실질 GNI는 전분기보다 0.7% 늘었습니다. 지난 2분기에 마이너스 1%를 기록한 것에 비해 조금 늘어난 것이지만 0%대에 머물렀습니다. 한국은행은 교역 조건이 악화되었지만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순소득이 늘면서 GNI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나마 늘어난 구매력을 실제로 체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총저축률은 35.4%로 3분기 만에 최고를 기록했는데 그만큼 지갑을 열지 않는 국민이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기업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국내 총투자율이 2016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29.3%로 떨어졌는데 기업 역시 쉽게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가게나 기업이 현재 투자나 소비를 줄이는 그런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투자와 소비, 즉 내수 부분에 불안이 예고되고 있다. 3분기 국내 총생산 GDP는 2분기 대비 0.6% 증가에 그쳤습니다. 분기별 GDP 성장률은 작년 4분기 마이너스 0.2%에서 올해 1분기 1%로 뛰었으나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0%대 중반 성장세에 머물렀습니다. 한은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 2.7%를 달성하려면 남은 4분기에 0.84% 이상 성장해야 하는데 부진한 경기 상황을 감안하면 달성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장기간 1%대에 머물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두 달 내리 2%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지 않지만 농산물 같은 밥상 물가, 그리고 유류세 인하에서 빠진 서민 연료, 등유가 급등해 가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순국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들었다 놨다. 선뜻 장바구니에 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작년보다도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좀 사는 것도 좀 덜 사게 되고 특히 채소가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실제 지난달 농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14% 넘게 올랐습니다. 특히 생강과 호박, 토마토, 당근 등 채소류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농축산물은 쌀, 토마토 등 농산물과 오징어, 낙지 등 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7.5% 상승하였습니다. 전체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11월보다 2.0% 올랐습니다. 역시 2.0% 오른 10월에 이어 2달 연속 2%대 상승률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2달 넘게 2%대 상승한 것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이후 1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10월 11.8%나 올랐던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류는 지난달에는 6.5% 상승했습니다. 상승폭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유류세 인하 대상에서 빠진 서민연료, 등유가 16.4%나 급등한 점입니다. 2011년 12월 이후 6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건데 이 때문에 정부는 난방용 등유에 대한 예산 지원 여부를 고민 중입니다. 한편 지출 비중이 큰 141개 품목 기준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1% 상승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금융당국이 취약 채무자에게 은행 대출 원금의 최대 45%를 감면해주는 채무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과 실업이나 폐업, 질병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은행 신용대출 원금이 월 소득의 35배 이상일 경우 대출 원금을 최대 45%까지 선제적으로 감면해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선제적인 채무 조정을 통해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들어 국민연금 지분율이 5% 이상인 기업의 숫자는 늘었지만 보유지분 가치는 오히려 19조 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지난달 말 기준 303개, 보유 지분의 가치는 총 102조 550억 원이었습니다. 올 연초 집계된 287개보다 기업은 16개 늘었지만 지분 가치는 무려 19조 2,740억 원 급감한 겁니다. 이들 가운데 올해 초보다 보유 지분 가치가 늘어난 곳은 108개였지만 감소한 기업이 2배 가까운 195개에 달했습니다. 서울 서초동이나 경기도 김포 등 그간 개발이 제한됐던 군사시설 보유구역이 대거 해제됐습니다. 면적은 3억 3천만여 제곱미터, 여의도의 116배에 달합니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 지역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앞으로 출입증으로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됩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민통선 출입 통제소에서 검문이 한창입니다. 민통선 북쪽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매일 출입 통제소에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국방부가 2022년까지 민통선 통제소에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미리 발급받은 반도체 칩 카드만 있으면 자유롭게 민통선을 오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민들의 불편 해소가 표면적인 이유지만 남북 군사 합의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인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서초동이나 경기도 김포 등 그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던 지역의 규제가 해제됐습니다. 기존엔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10km 이내 지역과 주요 군사시설의 300m 이내 지역은 통제 보호구역,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25km 이내 지역과 주요 군사시설의 500m 이내 지역은 제한 보호구역으로 묶여 건물의 신축 등이 금지되거나 제한됐는데 이 같은 규제가 완화되거나 철폐됐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땅을 모두 합하면 3억 3,699만 제곱미터, 여의도의 116배에 달하는데 이는 2007년 군사기지법이 통합 제정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군사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의 대부분 지역의 규제를 사실상 한 번에 푼 겁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 요구가 있을 때에만 수동적으로 규제를 완화했던 것을 이번에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서 남한에서 열차를 타고 북한을 통해 유라시아를 가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남북 철로 연결까지 남은 과정이 아직 많고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가 얽힌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당초 정부는 북한에서 진행되는 공동조사가 끝나는 대로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열릴지도 불투명해진 데다가 착공식은 연구 과정을 포괄하는 의미의 착수식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착공식을 한다는 것은 공사를 시작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당장 미국과 국제사회 제재 문제와 겹칠 수 있다. 우선 착수식을 함으로써 철도 현대화 사업의 실질적인 어떤 준비를 하자. 정부는 경의선과 동해선을 중심으로 열차와 도로를 연결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추진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북한 신의주를 거쳐 중국 단둥을 연결하면 거미줄처럼 엮인 12만 킬로미터의 중국 철도를 활용할 수 있고 북한의 나진과 러시아의 핫산 철도를 이으면 9천 킬로미터가 넘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중앙아시아와 유럽까지 이어집니다. 다만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대북제재 해제 이후 추진될 상호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이 결국 중국과 러시아에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적극 활용해서 상호 윈윈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정부는 공동조사가 끝나면 북한과 철도 협력을 위한 공동 연구를 해 양측 철도 연결 방식 등 높은 수준의 현대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내년부터 국적 대형 항공사의 마일리지가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10년 유효 기간을 도입했기 때문인데 렌터카나 대형마트 할인, 영화 관람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내년에 소멸되는 마일리지는 2008년 이전에 적립된 것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합쳐 40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1마일리지는 20에서 25원 정도로 항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으로 소멸 예정 마일리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일리지 대부분은 항공기 예매에 사용되는데 마일리지 좌석이 5%에 불과해 항공권 구매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 다만 일찍 예매하면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마일리지 좌석은 출발일 361일 이전부터 예약할 수 있으므로 내년 항공여행 계획이 있는 분들은 보너스 좌석 예약을 서두르면 좋습니다. 승급이 가능한 항공권 구매 시 이코노미석은 비즈니스석으로, 비즈니스석은 1등석으로 등급을 올릴 수 있습니다. 수화물 무게가 초과하면 추가 요금을 마일리지로 대신할 수 있고 공항 라운지 사용도 가능합니다. 14만 마일리지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세계 일주 일반석 항공권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렌터카와 호텔, 리무진, 로고 상품 예약에,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이마트나 CGV, 기내 면세점 등에서 쓸 수 있습니다. 항공권을 미리 구매해 여행 계획을 세운 경우엔 15,000마일 정도를 사용하면 고급 호텔에 묵을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직계가족이 아니면 마일리지 양도가 불가능한 만큼 마일리지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가 노동계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타결이냐 무산이냐 이 기로에 선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핫키워드에서 알아봅니다. 네, 예정대로라면 지난주에 결정이 나야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협상이 진행 중이죠. 광주형 일자리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진통을 겪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 2014년부터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의 일환인데요. 이 기업이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인 광주시가 복리 후생 비용을 지원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보전하겠다는 내용의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네, 이에 광주시는 이미 현대차가 참여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2022년까지 1000cc 이하 경영 SUV 차량을 연간 10만 대씩 생산하는 규모의 공장을 세운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여러 업종 중에서도 굳이 완성차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계획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네, 완성차 공장의 경우 고임금 제조업이라는 인식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완성차 공장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9천만 원 수준인데요.
이에 절반 수준인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고 차액에 대해선 지자체가 주거, 문화, 복지, 또 보육시설 등의 지원을 통해 보전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임금이 낮아지면서 생산 자동차의 가격도 낮아지고 또 지역 내에선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윈윈 전략이 이뤄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이미 부지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7천억 원을 투입해서 빅그린 산업단지 내 62만 8천 제곱미터 부지에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공장을 세우겠다는 구체적인 안까지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면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또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을 테니 다방면으로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네, 이 노동계와 일대 주주인 광주시, 2대 주주인 현대차가 임금과 노동 조건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크게 갈등을 빚고 있는 건 광주시와 현대차가 지난 9월 협약서 초안에 명시한 주 44시간 연봉 3,500만 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당초 광주형 일자리가 계획됐을 땐 4천만 원 정도를 광주형 일자리에 적정 임금으로 거론했지만 이 협상 과정에서 초임 노동자의 평균 연봉을 3,500만 원 선으로 합의한 겁니다. 헌데 이렇게 되면 광주형 일자리 연봉은 다른 완성차 공장 근로자의 평균 연봉인 9천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계에선 이에 대해 정부와 자치단체가 주택과 육아, 교육 등을 지원한다고 해도 적정한 연봉이 아닐 뿐더러 기존 자동차 업체의 임금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발을 하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일일 8시간, 주 40시간이 근로시간의 기본 원칙인데 주 44시간으로 규정짓는 건 상위법 위반하는 내용이라며 근로시간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일리가 있는 이유네요. 이렇게 되면 지나치게 낮은 연봉과 늘어난 근무 시간이 다른 자동차 공장의 근로 조건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니 적절한 합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자동차 공장이 있었던 다른 지역에선 일자리를 뺏기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 울산 시민의 66.7%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현재 국내 자동차 시장 자체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새로 공장을 짓는 건 과잉 투자일 뿐더러 타 지역 일자리 뺏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자동차 공장이 밀집한 울산과 군산의 지역 주민들은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일부 지역에선 공장까지 폐쇄된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 새로운 자동차 공장을 짓겠다는 소식이 결코 달갑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광주형 일자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이유 뭘까요? 네, 현재 광주형 일자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쪽은 정부와 광주시인데요. 대표적인 제조업 공장이 없는 광주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광주 자동차 공장의 실험을 통해 노사 상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자고 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광주형 일자리의 모델은 독일 폭스바겐의 아우토 5000 프로젝트에서 비롯됐는데요. 아우토 5000은 1990년대 말 독일 경제가 어려워지자 2002년 폭스바겐이 독립자회사를 만들어서 본사보다 임금을 20% 낮게 책정하고 주 35시간 근로를 조건으로 실업자 5,000명을 채용해서 일자리 창출과 상생을 꾀한 일자리 프로젝트입니다. 이후 2009년 폭스바겐에 편입되며 현재까지도 지역 경제 붕괴와 고용 불안을 동시에 해결한 대표적인 예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우토 5000의 예처럼 제대로 운영만 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다소 경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자동차 제조 노동계에 혁신적인 가능성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광주형 일자리가 타결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걸까요? 네, 당초대로라면 국회 예산안 심의 법정 시한인 12월 3일까지 합의를 했어야 했지만 다행히 국회 예산안 의결이 연기될 것으로 보여 시간은 다소 벌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이번 주 안에 타결을 해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협상단은 지난 3일부터 현대차와 만나 최종 조율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무조건적인 타결보단 노사협력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충분히 구축한 뒤 시작해 이 광주형 일자리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역 일자리 결국 어떤 협상 조건으로 타결되느냐에 따라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될지 또 요란한 잔치에서만 끝나게 될지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디 원활한 합의를 통해 모두가 만족하는 상생의 길로 이어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